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가끔씩 상승 중에도 이렇게 하락하는 날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 중 조정이라서 크게 개의치 않을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하락은 굳이 의미로 두자면 아주 나쁜 신호가 아닌가. 어, 근데 하고 많은 날들 중에 하루밖에 안 되는 거지만, 예, 근데 이게 이제 조정 압력이 심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재료들이 나와도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다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건 하락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세 가지, 상승, 횡보, 하락 세 가지인데, 하락할 자리에 잘 버티면 어떻습니까? 오, 생각보다 힘이 세네 해서 잘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횡보할 자리는 에너지 모아가는 자리고, 상승하는 거는 상승할 자리에서 못 가면 힘이 약하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데 오를 자리에서 못 올랐으니까 나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예단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 상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표상으로는 요 검은색 선을 이탈을 하면, 간단하게 이 위에 있으면 좋은 거고 밑에 있으면 나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탈을 하면 분명히 나쁘다라고 인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고,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 거 취소가 없고 3억 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앞으로 세 가지 폭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대주주 요건. 요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5년 동안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한 3조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 3조 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 요거 강화되면서 이게 크게 올라갈 겁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굉장히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요거 나오면 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대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또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선거일까지는 주가를 관리를 해 나가는데, 선거가 끝나면 그런 동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는 게 10월이고 미국 대선이 11월이고 대주주 요건이 12월에 절정이니까 앞으로 3달 연속 악재가 있으니까 코스닥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사실 주식 비중을 한 100%로 때려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근데 항상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큰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5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던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계속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LG화학을 먼저 보면, LG화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자리에서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선에서 지지가 있었던 건데, 추세선의 신뢰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그래서 너는 여기서 사서 단기 공략을 했냐? 저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걸어놓고, 예전에는 걸어놓고 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좋을 때는 안 주고, 시장이 나쁠 때는 주는데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하니까 추세를 지켰다는 점에서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LG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분사를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출범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오늘 LG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주사 LG. 자, LG 주가 3% 올랐습니다. 특별히 뭐 LG 그룹주가 오른 것도 아닌데. 근데 LG화학이 빠졌는데 LG가 올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LG화학이 인적 분할을 한다. LG에너지하고
LG화학하고 요 두 가지로 인적 분할을 했다 그러면 지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럼 기존 주주들도 LG화학 주식 그대로 갖고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또 갖고 있고 이 비율대로 쪼개진 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주주들이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LG화학에 대한 LG의 지주사 LG의 지분율이 33.34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인적 분할을 했을 경우에 LG화학 33.34, LG에너지솔루션 33.34 이렇게 보유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경쟁에서 이기려면 연 7조 원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 7조 원 이상 투자를 수익을 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동안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LG화학은 그동안 이익을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LG화학에서 조달하는 구조로 가는 게 주주 가치에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인적 그리고 투자 유치하려면 별도 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적 분할하는 게 맞는데 물적 분할을 한 이유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앞으로 LG에서 뭔가 증자를 할 때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증자를 할 때마다 LG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LG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주사법에 따라서 LG가 20% 이상 지분은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증자해가지고 지분율이 희석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LG가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LG의 지금 재무 상황을 보면 그 오늘가에서 배당으로 자꾸 뽑아가야 되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연결 기준으로 보면 계열사들 거 다 잡히니까 좋게 나올 수 있지만 별도로 봤을 때 현금이 9천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증자 분사하면 지금 시총 50조 중에서 35조가 아마 요 배터리 에너지 솔루션일 텐데 그 35조짜리 회사가 증자를 한다. 그럼 못해도 뭐 수조 원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LG 입장에서는. 그거를 못하니까 분사를 한 겁니다. 그럼 분사를 하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LG화학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LG화학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분산 회사는 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LG화학이 어차피 지분 갖고 있고 투자금 회수하니까 이익이니까 LG 주주들이 이익 아니냐? 아,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자, 그냥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2조 6,400억입니다. 근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30조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 반영이 안 됩니다. 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지만 넌 삼성전자가 아니니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도 시총의 80%가 넘는데 삼성물산 주가 안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올라간다 해도. 네. 그래서 LG화학이 비록 뭐 회사 측면에서는 뭔가 투자금도 회수하고 좋을 수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LG화학을 배터리 관련주로 보고 전기차 관련주로 보고 투자했던 자금들이 그쪽에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형편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서는 LG화학이 삼성전자처럼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가져가면서 이익 안정성을 갖추고 계속 수익으로 재투자를 해 나가는 그게 주주가치 극대화에 가장 좋은 건데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해가지고 돈 끌어가지고 외부 돈으로 투자금 마련하겠다. 예, 그게 이제 주주들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LG그룹에서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는 좋지만 LG 디스플레이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쭉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LG 이노텍도 보면 예전에 LG 디스플레이도 보면 OLED 투자할 때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중국 광저우에 투자할 때
지방 정부하고 뭐 다른 중국 기업하고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자본이 5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LG 디스플레이가 먹는 거 굉장히 적어집니다. 예.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고,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성과 낸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LG화학도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추세선에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기술적 반등 후에 주가가 계속 오를 거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중국의 CATL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거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가입니다. 일단 이게 정상이고 LG화학이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비정상입니다. 그나마 그 비정상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할 때 전기차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이 CATL의 배터리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이, 우회할 수가 없게 촘촘하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CATL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근데 LG화학은 전부 이방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방인, 유럽에서도 이방인, 중국에서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실력으로 이거를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국 업체들 보호하고 LG화학의 기회가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격차가, 자기네 회사들, 자국 기업들이 망하고 자국 산업이 무너지면서까지 LG화학 배터리를 써야 된다? 그럴 만한 차별화된 제품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CATL의 주가 자체가 비정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아주 훌륭한 트랙을 만들어서 물량이 끊이지 않게 해놨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비교 대상이 돼서 LG화학 주가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닌 겁니다. 이거 자체가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은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되고, 제가 조만간에 또 하나 투자를 하는 게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공시가 나올 겁니다. 공시가 나오면 어떤 종목인지 또 설명을 드리고, 뭐 특별히 이거는 이제 앞에 뭐 대한제분이나 세미콘라이트는 제가 괜찮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투자 매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한 24일, 다음 주 금요일쯤에 아마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면, 한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투자하는 거는 하나씩, 뭐 다는 아니고 그냥 잊어버려도 될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계속 공유를 해 드릴 거고,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해 드리고,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냥 유튜브로 옮겨와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오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 도움이 된다는 건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 거를 보고 판단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판단하는 건 어려우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시고, 맞는 얘기 같네 하면 따라 하시면 되고,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면 반대로 하시면 되고, 어차피 주식 오르고 내리고 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쉽게 하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13년 동안 그런 걸 해왔고, 제가 뭐 악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무감각한 게, 요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